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주택들의 영상도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중에 현장 다니느냐 상담하느냐 이러다 보니 영상을 찍을 시간이 그렇게 나질 않네요. 오늘은 프리팹 주택에서 사용되는 패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택의 골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택의 골조가 되는 패널은 여기 보시는 목조 패널입니다. 유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그런 목조 패널. 사실은 그 현장에서 목수분들이 시공하는 그런 그 구조체 골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단 이걸 갖다가 공장에서 미리 주택이 설계된 대로 미리 재단을 해서 패널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 시공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기 보시는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하우스 주택에 사용되는 패널입니다. 여기 OSB부터 OSB까지 두께가 320mm고요. 일반적으로 외장 내장을 갖다 하지 작업까지 다 해서 하면은 보통 일반 벽체 두께가 43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목조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용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패널이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준 패시브 하우스급의 패널입니다. 두께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260은 되죠. 260이면은 사실 국내에서 시공하는 웬만한 패시브 하우스와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업체들 보니까 2x6 구조목으로 해서 경량목 구조로도 기밀성만 잘 확보가 되면은 패시브 하우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2x6 구조목에다가 외단열을 소위 말해서 짱짱하게 하고 하면은 단열은 좋아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패시브 하우스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께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320에 플러스 외장재 내장재 두께, 그리고 준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260에 플러스 외장재 내장재 두께가 되는 겁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미네랄울이나 글라스울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열재를 갖다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열재는 두께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충진이 되느냐,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업체들에서는 단열재를 갖다가 좀 듬성듬성 놓고 가격을 자재비를 아끼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이나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준 패시브 하우스가 일반 국내 여러 패시브 하우스 업체들에서 시공하는 수준인데요. 사실은 건축 비용은 최소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이런 그 패널들은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tructural Insulated Panel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은 Structural Insulated Panel, 주택의 Structure, 구조가 될 수 있는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주택에 Structural Insulated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들어가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도 흰색이 있고 이런 검은 계열의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네오폴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스티로폼 대비해서 단열 성능이 30에서 35% 정도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흰색 스티로폼하고 검은색 이 네오폴 단열재 역시도 1, 2, 3, 4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연히 1등급이
가장 단단하고 밀도가 높고 단열이 잘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흰색 EPS의 4등급이라 그러면은 검정색 그 네오폴 제품의 4등급이나 이런 거하고는 제품의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그만큼 이렇게 만져보면은 4등급 제품들은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지고 1등급 제품은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촘촘하게 EPS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단열이 잘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등급의 회배당 가격들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패널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형 주택 아니면 20평, 뭐 맥시멈 30평 주택까지 이런 주택들을 구조용 단열 패널, Structural Insulated 패널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패널이 이제 콘크리트 패널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폼크리트 패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뭐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콘크리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깥쪽하고 안쪽에 이제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안에 기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폼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지죠. 왜냐하면은 콘크리트 자체는 무게가 무겁지만은 안에 기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우레탄으로 만든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글라스울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일반적으로는 이제 EPS 단열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역시도 두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70에서 뭐 100, 150, 200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틀린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더 무겁습니다. 콘크리트 패널에 중간에 이제 폼이 들어가는 콘크리트하고 폼이 섞여진 단열이 들어갔는데 단열 자체만으로 보면은 이게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은 콘크리트가 구조체로서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두께가 가벼움에 불구하고 이게 훨씬 더 가볍고 이게 훨씬 더 무겁죠. 단열은 이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패널로 저희들이 주택을 시공할 경우에는 바깥쪽에 외단열을 추가로 해야지 특히 뭐 중부 일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열 규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패널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고요. 주택의 이제 골조가 되는 프레임은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스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재 패널이라든지 구조용 단열 패널은 구조목들이 들어갑니다. 구조목들이 들어가고 이런 콘크리트 패널 같은 경우는 스틸 칼럼이 들어갑니다. 아니 뭐 각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프레임하고 패널들이 이렇게 접착되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부분의 시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기밀성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제일 비쌉니다. 목조 패널이 제일 비싸고요. 단열재도 비싸고 저희들은 이 또 공학 목재, 엔지니어링 우드를 쓰기 때문에 목재 중에서도 가장 부패라든지 뒤틀림에 강한 목재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이 단열재보다는 그래도 EPS가 좀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용 단열 패널이 그 다음 정도 그리고 콘크리트 패널이 그래도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립식 주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에 뭐 그 경량 철골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묶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구성을 생각을 하면은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이 콘크리트 패널이 월등히 더 앞서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콘크리트 패널의 그 수명을 갖다가 70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지역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단열이 요구되는 단열의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돈이라고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주택을 시공하는 패널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시공하시고자 하는 주택을 시공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단열 규정들을 잘 따져서 어떤 패널을 사용하시면 좋겠고 두께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예산 안에서 가장 최적의 주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저희들의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택백화점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육안으로 한번 패널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주택 시공 솔루션이 뭘지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줘서
주택 시공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